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수일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직접 실험을 또 실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또 이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했던 이 수질시험법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 제가 세 가지로 드리셨었죠. 우선 첫 번째는 수질시험법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물질,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 이게 이제 이 과목의 첫 번째 학습 목표였고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수질 분석 능력만을 학습하는,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또 수질 오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배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분석만 하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분석한 결과까지도 평가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질 오염 제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처리 공정과 관련된 실험에 관련된 기본 지식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함양을 하셨고요. 이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또 4학년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학습했던 그 학습 내용 크게 보면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질 분석 입문 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입문이었죠. 수질 시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단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유리기구라든지 또 실험과 관련된 용어, 수질 분석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실제 시료를 채취하거나 채취한 시료를 보존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들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량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목별 분석 방법이었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있는 항목 또는 수질 환경 기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 중 대표적인 항목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고 환경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처리 실험이었죠. 수처리 공정 설계를 위해 필요한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 방법, 그다음에 실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약품 침전 실험이라든지 또는 생물학적인 처리 실험이라든지 또 토양 지하수 복원이나 기기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학습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가지고 잘 비교하면서 학습을 해 오셨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교재와 워크북은 아마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교재에는 그림과 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는데 용이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상 문제들 또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드리고 또 해설까지 정리해 놓은 워크북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어봅시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 이 과목을 접근하는데 좀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코너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강의를 했었습니다. 1강에서 15강까지로 강의는 구성되어 있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드리고 또 강의와 관련된 실험 실습 장면 이런 것들을 실제 실험실에서 또 현장에서 촬영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또 제공을 했었죠.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교재에 같이 첨부해서 드렸던 버추얼 랩, 즉 가상 실험 실습 CD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실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직접 활용해 보신 분들은 어떤 그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출석 수업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들으시고 또 직접 실험 실습을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아마 전반적인 실습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학습에 관련된 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또 기말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은 내용들 한번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평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과목의 평가는 중간평가 30%이고 평가인데 이미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출석 수업을 통해 가지고 중간평가 30점에 대한 점수를 이미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70%는 기말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말시험 범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석 수업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기말시험 범위가 됩니다. 강의로 보면 1강에서 6강까지, 그 다음에 10강에서 15강까지가 되고요. 주로 이제 출석 수업은 주관식 문제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았다면 기말시험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이고요. 문제는 35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 요령.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교재와 함께 방송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좀 생소한 용어라든지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 강의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매 강마다 올라가 있는 동영상 강의도 시청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가상 실험 실습 CD 그 시뮬레이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과목에 대한 또 학습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말 시험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험 문제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하는 것을 제가 워크북을 통해 가지고 예상 문제 등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 있는 예상 문제 등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예상 문제를 푸실 때 유량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수질 시험에 관련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출제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구입하고 사용법을 잘 익혀서 잘 학습을 해 주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목, 첫 번째 분야가 수질 분석 입문이었습니다. 수질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표현해주는 단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상관관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강의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관계들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도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 농도, 우리가 얻은 결과를 표현해 줄 때 고려해 줘야 되는 유효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관련된 시약이라든지 유리기구, 실험 용어의 종류, 개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채취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시료 채취 방법의 종류라든지 또 채취한 시료를 보존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비교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질 분석 입문 마지막으로는 유량 측정의 개념이 됩니다. 우선 유량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속 방정식 Q = A 곱하기 V라고 하는 연속 방정식의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석을 먼저 측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실제 뭐 유석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경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유석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유석 측정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량을 측정해주는 방법 또 실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계산 능력을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항목 측정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항목 측정, 우선 전반적으로 그 항목에 각각 항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항목이 왜 중요한지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항목의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온도 같은 경우에는 각 온도별 단위와의 상관관계, 온도의 종류에 따른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탁도인 경우에는 탁도의 측정 방법, 탁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주는 단위, 뭐 NTU라든지 이런 단위들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 주느냐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투과율법으로 측정해 주는 색도 측정이라든지 또 맛, 냄새 측정인 경우에는 측정 결과를 TON으로 표현을 해 주는데 측정 결과를 표시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물리적 측정의 마지막으로는 고형물이 있었는데 고형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고형물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그 고형물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또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일단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각각의 고형물들의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측정한 결과를 계산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뭐 다 사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고 또 강조한 것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적인 항목 측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측정 대상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항목인지를 알아야 되고 환경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을 화학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의 원리, 이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선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우선 총 노르말 핵산 추출 물질인 경우에는 추출 방법이라든지 또는 증발 절차, 그리고 추출이나 증발에 사용되는 시약,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항목을 크게 측정 방법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적정법이 있고 또 하나는 흡광도법, 비색법, 투과율법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적정법으로 분석하는 항목, 여러분들 이제 적정법으로 분석하는 항목으로 알카리도라든지 산도라든지 경도, 염소이온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적정법으로 분석하는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적정의 원리, 또 적정의 용액, 그 다음에 적정 용액이죠. 우선 측정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적정 용액이 무엇인지, 지시약이 뭔지, 종말점의 색깔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이 방법, 적정법으로 분석한 항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카리도라든지 경도인 경우에는 상호관계, 그 다음에 알카리도나 경도를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흡광도, 투과율법이라고도 하고 비색법이라고도 하는 이 흡광도법으로 분석하는 항목으로는 여러분들이 질소나 인이나 또 페놀들을 배웠는데 뭐 질소도 그렇고 인도 그렇고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각각의 질소 또 각각의 인간의 종류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상관관계를 잘 기억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방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측정해 주는 실험의 원리, 그다음에 발색,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또 그것들을 흡광도를 또는 투과율을 측정해주는 측정 파장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처리 실험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각 수처리 공정의 기본 개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선 침전관 실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침전의 종류라든지 침전 실험 방법,
랩에서 실험실에서 하는 침전 실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 인자를 결정을 해서 이제 현장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런 실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처리 실험으로는 우리가 응집 침전 공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공정의 원리, 기본 개념.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자아 테스트를 해 가지고 약품 교반 응집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응집 실험을 하는 목표라든지 실험 절차, 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처리 공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활성수러지법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활성수러지법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처리가 어떤 원리,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수처리를 하는지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이 생물학적인 처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인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관찰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 미생물의 침전성 여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슬러지 볼륨 인덱스, 즉 SVI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산소 소모율, DODT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산소 소모율이라고 하는 개념, 또 측정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토양 지하수 관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토양 시료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토양,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물질인 비텍스, 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과 같은 비텍스를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기기 분석.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은 대부분 다 손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었는데, 뭐 분광 광도계라든지 GC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해주는 기기 분석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중 이제 특별히 두 기기의 원리라든지 분석 방법들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공부를 좀 해온 그런 내용들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그냥 뭐 딱딱한 강의 얘기만 여러분께 설명드리기가 못해서 좋은 글 같이 한번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도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움 마음 하나를 곱게 간직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 간직하시고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또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과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같이 배웠던 또 앞으로도 같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물입니다. 물을 단순하게 물로 보면 안 되겠죠. 물은 정말 귀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름방학 마음껏 즐기시고 또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으로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